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34회 시험 대비 백선 마무리 특강 시간입니다. 어느덧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중개사법이 있으니까 이 차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이 백선하고 마무리 특강인데요. 문제 이제 출제 예상 문제 이제 백선이 지금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같이 이론 정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여 숙지를 꼭 해주시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이널 체크 1입니다. 그래서 재정 목적과 용어 예정인데 솔직히 재정 목적은 출제를 지금 21회를 마지막으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정 목적은 가볍게 이해만 하시고 용어의 정의를 반드시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용어의 정의 법의 재정 목적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법의 재정 목적으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답이 몇 번? 예, 그래서 개업공사를 지도 감독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 등을 정한다, 국민경제 이바지한다, 중개업을 육성한다, 전문성을 제고한다. 중개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만 주의하자고 그랬죠. 자, 그럼 1번, 2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갑니다. 용어의 정의. 확실히 이제 용어의 정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단순형 문제가 있죠. 이 문제가 단순형이에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순형을 응용하여 내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는데, 자, 이 단순형 문제입니다. 단순형 문제는 중개라 함은 이렇게 나오면 출발점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바로 답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럼 중개라 함은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맞죠?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을 변경한 행위를 보수를 받고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를 받든 안 받든 관계없죠?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뭐 계속 반복성, 보수 받았냐 안 받느냐,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물, 당사자,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 알선 이렇게만 딱 나와야 된다. 2번, 중개업이라 함은 출발점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바로 X 나와야 되죠.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의뢰로 출발해야 되죠.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예, 그래서 2번 질문 역시 틀렸습니다. 3번, 개업공사라 함은 뭐만 나와야 돼요?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죠.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져야 되죠.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린 이유가 우리 개업공사의 종별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법인인 개공이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중개인이 계시는데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개설 등록한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 갖고 정의를 했으니 법인과 중개인을 포함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는 틀린 겁니다. 4번, 중개보조인이라 함은 출발점 뭐로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럼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여 틀렸죠. 개업공사에게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되죠. 그래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 수행하지 못합니다. 개업공사의 단순 업무를 보전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틀렸습니다. 그럼 5번, 공인중개사라 함은 뭐만 나와야 된다? 자격, 취득. 이 법에 의한 공사역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런 문제가 더 쉬워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단순형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용된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응용된 문제죠. 용어의 정의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알아보시겠어요? 맞습니다.
공인중개사이지만 개설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 개공이 아니죠. 맞고요. 2번입니다. 거래 당사 사이에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법정 지상권은 중개대상 권리죠. 이것에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을 알선했다? 그럼 중개에 해당하는 거죠. 맞고. 3번 개업공사가 행하는 부동산 중개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자, 이거는 이제 한 번도 안 낸 판례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해되는데 우리 개공은 상인이죠. 그럼 개공이 하는 중개 업무예요. 이것은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우리 판례였죠. 그래서 보증각서를 써주는 행위도 이건 상행이다. 그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한 번쯤 이해해 두시고. 4번입니다. 아주 잘 내는 거죠. 소속공사의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현장 안내 등 단순 업무만을 보조하는 공인중개사인자는 제외된다. 자, 우리 소속공사는 말 그대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보조한 자를 말합니다. 그죠? 이때 그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공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원인 소공이 있고 그야말로 직원인 소공이 있어요.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요즘 아주 잘 내고 있죠.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이게 키워드죠. 그러면 포함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자는 단순한 업무만 보조해도 이건 소공사에 포함된다. 그래서 4번 질문 틀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4번 정답이 됐고요. 5번입니다. 우연한 기회 단 1회가 나왔어요. 그럼 우연한 기회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이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 한 것은 절대 어비로 한 것이라 볼 수 없죠? 예, 그래서 이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판례의 태도였죠. 자, 그리고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판례의 태도를 잠깐 정리해 볼까요? 판례의 태도.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중개업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중개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부터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을 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 잘 압니다. 약속 요구까지 한 것은 아직 받은 게 아니죠. 그럼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 틀렸고. 2번, 중개이정 이상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 지역권 등 용익물권 포함되지만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죠. 그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이 담보물권 중에 질권은 제외요. 동산질권은 제외다. 그죠? 유치권 포함되죠. 저당권도 포함됩니다. 근데 단 질권, 동산질권은 확실히 제외예요.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중개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개업공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고 하는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결정해야 한다. 틀렸다는 거 아시죠?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로 결정할 게 아니고, 그죠?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결정한다. 그죠? 예, 그래서 3번 틀렸고, 생각보다 잘 내는 판례죠. 4번, 부동산 중개인과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화 이루어진 경우. 자, 부수하여, 컨설팅에 부수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그랬죠.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아주 잘 내는 판례고. 그렇다면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어불했어요.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되는 거죠. 5번입니다. 공인중개사협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자, 대여받아 사무소로 운영하는 자가 의뢰인과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했다. 그럼 키워드는 직접 임대차 계약을 했대요. 그럼 이것은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겠죠. 중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가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인데 직접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 이거는 중개로 볼 수 없다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맞는 질문이었죠. 예. 자,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 문제 전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용어의 정의 이론을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론. 자, 그럼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6가지 용어의 정의를 깔끔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를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중개라는 것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법정자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을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였어요. 다음 두 번째,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럼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3번입니다. 중개업은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행하는 것.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 거고요. 자,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만 나오면 되죠.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음에 소속공사는 말 그대로 간다.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핵심 키워드고, 이때 주의할 점이 이 괄호 속에 있는 말,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되는 거죠. 요즘 아주 응용된 지문을 잘 내고 있고요. 다음 6번 중개보조인입니다. 중개보조는 출발점 꼭 기억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단순한 보조가 꼭 나와야 되죠. 예, 그래서 이게 단순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판례 태도를 또 정리해 봐야 되죠. 그러면 중개 행위에 해당한지 여부, 이것은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문제없고, 말씀드렸듯이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건 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개로 볼 수 없다겠고요. 9번 판례입니다. 이건 한 번도 안 냈기 때문에 참고하자고 그랬는데, 부동산 중개 업무는 상행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상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보증각서를 써주는 행위도 이거는 상행위로 해당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번 판례. 우인한계의 단 유래예요. 우인한계의 단 유래는 절대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자, 다음에 권리금을 수사락 중개했습니다. 권리금은 중사물이 아니라는 거 잘 아셔요. 그러니까 이걸 소개했어요. 중개에 해당하지 않죠.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개 보수기 정도 이 권리금 거래 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고. 다음 12번. 컨설팅에 부수하여, 아주 잘 내는 거죠. 부수하여 중개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겠습니다. 다음에 중개이정예상,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되는 거죠. 따라서 금전 소비대차계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을 했다. 그럼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게.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습니다. 이건 아직 안 받았으니 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잘 아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용어의 정의.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는 문제 유형이 지금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단순형, 판례, 응용된 지문. 요즘 최근 경향이 응용된 것을 물어보는 경향입니다. 자, 그럼 용어의 정의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파이널 체크 2, 중개대상물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도 지금 계속 출제하고 있죠. 10년 동안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데 오류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판례 태도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을 우리가 비교적 쉽게 문제를 해결하죠. 자, 그럼 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5번 문제예요. 공인중개사 운영상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것만 나열한 것은, 뭐 박스형으로 여는 게 대표적인 인데 여러 가지를 묻고 싶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많이 되도록이면 언급을 하고 싶어서요. 자, 그러면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만 나열한 거. 이게. 자, 그럼 OX로 갑니다. 미책으로 광물, OX, X. 아주 잘 내고 있고, 경매도 이거 개입 여지가 없죠. 근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는 되는 거예요. 경매 자체는 중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광업권, X죠. 이거는 미책으로 광물을 채굴 한 권리예요. 그럼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주부동산, 누구 거다? 국가 거예요. 그러면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2번입니다. 바닷가요. 자연 곡물로서 구기로 하죠. 안 됩니다.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예요. 그럼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더라도 이건 되는 거죠. 사유지인 이상. 다음 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항공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기에 대한 저당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된다고 하셔야 되고, 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이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항공기가 안 되니까요. 그럼 똑같이 선박에 대한 저당권 다 안 되는 거죠. 다음 금전채권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다음에 환매 계약이에요.
환매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근데 환매 계약, 매매 계약에 부수하여 되사오도록 계약을 부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환매 계약은 중개할 수 있죠. 그래서 환매 계약은 맞습니다. 다음 법정지상권의 성립이에요. 이게 법정지상권은 이제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다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하고 있죠. 그럼 법정지상권은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대금 완납하는 순간 건물에 대한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성립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성립, 법정지상권의 성립, 법정재산권의 성립, 이게 법정자가 들어가면요 성립은 무조건 중개할 수 없어요. 개입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죠? 유치권의 성립 역시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성립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다. 근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토지예요. 이건 중개대상물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성립 안 됩니다. 가등기 담보권 되는 거죠? 다음에 온천수는 무리니까 안 됩니다. 자, 다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이에요. 수목의 집단은 명인방법이 돼 있거나 등기한 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되는 거죠. 다음 지역권 되는 겁니다. 중개대상물에 성립하고 있고 이전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역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동산질권 안 되죠. 점유는 개입 여지가 없죠. 사실상의 지배니까 안 됩니다. 가식의 수목 안 되는 거죠. 임시가짜의 심일식자예요. 자, 그러면 5번입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예요. 되는 거죠? 경매는 안 되지만 개시결정 등기가 돼 있다. 가압류가 돼 있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한 건물이에요. 유치권의 성립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지만 성립한 건물은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더라도 된다. 그 다음에 토지 일부의 임대차예요. 되는 거죠. 토지 일부의 임대차 됩니다. 다음 무허건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중개사물 이 정도 이제 해결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럼 중개대상물은 이렇게 이제 풀어쓰는 문제 유형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판례를 주로 묻기 때문에 판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풀어쓰는 문제 유형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틀린 것은 그랬는데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로 선정된 후에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에 중개당한다. 그러면 장래에 건축될 건물이 분양권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권이라는 것은 동호수가 지정이 됐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의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들어갈 집이 특정된 거예요. 이건 분양권이다. 그럼 이걸 중개하는 것은 건물에 중개당한다. 맞고 2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입니다. 잘 압니다. 대토권은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2번 정답이네요. 예를 들어서 실제 시험이 이런 식이니까 쉽게 어렵지 않게 풀어냅니다. 다음 3번은 콘크리트 집안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이에요. 이거는 민법상 부동산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정착물이 아니라고 그랬느냐? 쉽게 해체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착물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지붕, 기둥, 벽이 있고 정착물이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볼트 몇 개만 풀으면 쉽게 해체가 되고요. 다음에 이거는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차장 구조물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음 이 사건에서 같이 했던 얘기예요. 세차장 구조물 사건 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상 건물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건축법에서 건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건물이라는 게 지붕이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앤드 정착물이어야 된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상 건물과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민법상 부동산 범위와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민법상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 건물이죠. 그럼 중개대상물에는 토지 건물 외에도 입광공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민법상의 부동산 범위가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개대상물인 토지, 건물 이것은 민법상의 부동산과 일치한다고 봐야 되죠.
그죠? 이게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4번은 뭐 물어본 적은 없지만 4번 지문 정도 되면 상당히 문제가 어려워진 거죠. 이거는. 자, 알아만 두시고 5번입니다. 영업용물의 영업사의 노하우 또는 점포이체 또는 영업사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입니다.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죠. 맞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내용 아주 잘 물어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우린 고득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준부동산 한번 정리하고 가죠. 문제를 빼고 싶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짚고 가는 겁니다. 입광, 임목에 대한 부분만 20회 때 마지막으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15년 전에. 자,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여 임목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는 거죠. 맞고요. 임목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배언했습니다. 그럼 배언에 분리된 임목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배언에 분리된 임목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그대로 미친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물을 훼손했으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요. 저당권자는 즉시 경매에 붙일 수 있어요. 배언의 임목을. 그리고 그 경락되면 공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3번입니다. 토지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임목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소유권 지상권을 처분하더라도 지상의 임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 4번이죠. 토지 임차인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함부로 해지할 수 없죠. 이거. 그래서 잘 아는 내용이고 그럼 임목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요. 경매 등의 사유로 달라지게 됐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죠. 이게 임목의 법정 지상권이에요.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만약에 지상의 수목의 집단이 임목인지 아닌지 여부 요것이 임목인지 아닌지 여부 이건 어디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토지 등기 기록 어디 보면 알 수 있다? 표제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이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요 사실은 이 토지 건물 등기 기록 해당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이 해당구라는 것은 갑구나 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대비하에 참고해 두시고요. 자, 임목은 소유권 보존 등기한 수목의 집단을 말하죠.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 바로 임목이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다음 이제 5번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했어요. 그러면 10개월 내 저당권 설정 등기 해야 되죠. 10개월 내 저당권 설정 등기를 안 하면 이때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10개월 내 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안 했을 때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1년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5번 질문 틀렸어요. 정답이었습니다.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이론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럼 중개대상물인 거, 법정 중개사물은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죠. 이게 법정 중개대상물이에요. 그럼 한 필지 일부 된다고 그랬고요. 무허가 건물 됩니다. 근데 무주부동산은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가압류된 아파트, 유치권의 제한이 있는 건물 모두 되는 거죠. 사법상,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된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다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여기 법정 상물 5가지 들어가 있지 않는 금전, 채권, 자동차, 기계, 선박, 항공기, 온천수 모두 안 됩니다. 다음에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 안 되는 거고 무주부동산 안 되고 포락지, 사건이 소멸한 토지죠.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사건이 소멸한 토지 안 됩니다. 바닷가도 안 되는 거죠. 다음에 공원, 공도, 중요문화재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담장이나 암석, 정원수입니다. 당연히 이건 안 되는 거죠. 토지의 정착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국공유재산은 안 되는 거죠. 사법상 거래가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적인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공유재산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행정재산 같은 건 당연히 안 돼요. 그죠?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다음 이제 중개대상 권리가 되느냐. 그럼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전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권리가 질권이 있죠. 질권 안 됩니다. 동산질권.
그 다음 이제 광업권은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업권, 고기 잡는 권리죠.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다 안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전성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은 이게 권리 자체가 일신 전속성이 있어요. 이전한 순간 소멸해버리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안 되는 것 위주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모두 됩니다. 유치권 되죠. 중개사물에 성립하고 이전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정상권 됩니다. 법정 저당권도 되고 부동산 환매권도 되는 거예요, 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요즘 묻질 않고 있죠. 19회 때 냈다가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근데 유치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에 성립하면 안 되는 거죠. 법정 담보를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성립합니다. 성립 자체는 중요할 수 없어요. 근데 유치권의 이전은 가능하죠. 그죠? 유치권의 이전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개대상 행위가 되느냐. 이 중개대상 행위는 모두가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계약이니까 모두가 법률행위입니다. 이건 참고해 두시고. 그럼 매매교환 임대차가 대표적으로 되고요. 환매 계약은 되는 겁니다. 그 밖에 저당권 설정행위, 저당권 이전행위, 지역권 설정행위, 지역권 이전행위, 전세권 설정행위, 전세권 이전행위. 이러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가 모두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럼 이제 개입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중개대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개입 가능이 안 되는 거, 개입 여지가 없는 건 안 됩니다. 그럼 상속은 개입할 수 없죠. 수용, 기부 체납, 국가에 헌납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경공모의 자체도 개입 여지가 없어요. 주는 것 자체, 증여 안 됩니다. 환매권에 기한 환매, 환매 자체도 개입 여지가 없죠. 점유, 당연히 사실상의 지배니까 안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상속된 토지는 된다고 그랬죠. 상속 자체는 안 되지만. 그죠? 경매 자체는 안 되지만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는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똑같이 유치권의 성립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근데 유치권의 이전은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 행사되고 있는 건물, 이건 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출제 가능성 이 부분은 높아 보이진 않지만 이때 감만 잡아두세요. 그래서 주로 이제 판례를 물어보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중개상물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요 정도만 정리하시고 이제 가볍게 판례 정리합니다. 주로 이제 판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죠. 여기서 이제 끊어놓으시고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로 선정이 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해도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에 중개해당한다. 이게 분양권이죠. 알아봤고요. 다음에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청결에 신청하여 상점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이에요. 이것은 중개사물인 건물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 그죠? 입주권은 그래서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체화된 입주권이 있죠. 구체화된 입주권. 이게 3번 판례예요. 그래서 쭉 읽어봤을 때 특정되고 구체화되면 이건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물어본 건데 이걸 지문을 한두 줄로 줄여야 되잖아요. 이 판례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내는 거죠. 그래서 특정 동호수에 대해 피분양자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예정된 동호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해진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해주는 절차에 불과하고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어 있고요. 나아가 대상 아파트 전체 건축이 완료가 돼 있어요. 또 준공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로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되었다. 그럼 이에 대한 거래 중개하는 것은 당연히 건물의 중개라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입주권이 중개사물이 되는 경우가 나온 거예요.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4번 판례입니다. 아주 잘 내는 거죠. 영업용 건물의 영업설 비품 등 유형물 안 됩니다. 거래처 신용 영업사의 노하우 안 됩니다.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사 이점 안 됩니다.
무효하게 재산적 가치는 양도는 중개사물에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금전채권이에요. 중개사물에 볼 수 없죠. 다음에 이주와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입니다. 당연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되죠. 따라서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볼트만 몇 개 풀러버리면 쉽게 해체되기 때문에 정착물로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차장 구조물은 안 됐던 겁니다. 됐죠? 이 정도. 그리고 임목에 대한 내용은 가볍게 읽어만 두시는데 임목 등록본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여 소유권 보증기할 수 있고요. 등기관은 임목 소유권 보증기했다면 그 표제부,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에다가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하게 돼 있죠. 그리고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은 처분이 가능하고요.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은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죠? 별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기록은 임목을 배원해도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친다고 했죠, 이거. 다음에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지상권자나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그 권리를 함부로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가볍게 해두시고 재단의 소유권 보증기 했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한 다음에 10개월 내에 저당을 안 잡으면 이때는 그 저당권 설정 등기 자체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그랬죠. 가볍게 읽어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